안녕하세요. 수영 강사 전웅기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영을 할 때 과거에 우리가 수영을 할 때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 영법도 많이 바뀌었죠. 자유형, 배영, 평영, 접영, 스타트, 턴 모든 영법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개발이 됩니다.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영법,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영법. 어떻게 하면 턴을 빨리 하고, 어떻게 하면 스타트를 좀 더 빨리 하면서 멀리 뛸 수가 있고. 초를 줄이는 운동이다 보니까 굉장한 기술적인 부분이 변화가 많이 됩니다. 연구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. 그런데 한 가지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. 자, 그거는 바로 수영장에 빠지는 분들, 물에 빠지는 분들은 바뀌질 않습니다.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물속에 계속 빠지죠. 그래서 인사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 이슈가 되고. 그럼 왜 우리는 세월은 계속 흘렀지만 수영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 빠지는 사람은 계속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것일까?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모든 운동이나 일상생활이 마찬가지겠지만 변화를 계속 가지면서도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 물에 빠지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. 수영을 잘하는 분, 못하는 분,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, 또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또 어르신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자, 수영 강사라면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자, 과연 강습을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숨을 안 쉬어요. 자,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본인은 그대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, 그 사람을 들어서 물 밖으로 끄집어 낼 것이냐, 아니면 물속에서 그대로 둥둥 떠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,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할 것이냐.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네. 수영 강사의 소명과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모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직업에 종사하던 간에 그분만의 사명감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수명 강사의 사명감과 소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수영을 잘 가르쳐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습 도중에, 자유수영 도중에 물에 빠져서 숨을 안 쉬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영 강사는 수영만 잘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. 물론 수영을 잘하면 좋죠. 아주 좋죠. 하지만 또 한 가지 잘해야 되는 거는 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또 발생이 됐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제가 또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,
충북 제천에 가면은 탁사정이라는 이 계곡이 있어요. 굉장히 유명합니다. 과거에는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수심도 깊고 또 피서객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약간 알려졌으면서도 그 장소를 아는 사람들만이 오는 아주 계곡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명소였었어요. 가족들 전체가 이제 탁사정으로 휴가를 갔는데 계곡이다 보니까 물살이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보면은 물살이 약하면서 물이 어느 정도 약간 고여 있는 곳에서 이제 물놀이를 많이 즐기죠.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물살이 센데도 계곡 그 강을 건너겠다고 수영을 해가지고 막 건너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어린 아이들도 호기심에 하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고기를 막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계곡 한 중간쯤 되는 장소에서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막 물에 빠진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막 물을 먹고 있어요. 살려주세요, 막 이러고 있어요. 자, 다른 사람들 다 넋놓고 그냥 구경하고 있죠. 물살이 엄청 센 곳이었습니다. 회오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계곡이었어요. 다 그냥 넋놓고 어떡하냐 막 발은 동동 구르고 가족들은. 자,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? 제가 정말 무식한 행동을 했어요. 그 자리에서 그냥 물에 뛰어들어 버렸어요.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그냥 뛰어들었습니다. 왜냐면 내가 수영을 한다는 그 생각만 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 물살이 센 계곡을 그 사람 있는 데까지는 갔어요. 자, 그 사람 있는 데까지는 체력이 있었으니까 갈 수가 있었어요. 물살이 세게 흘러내리면서도 그 물살을 어느 정도 내가 이겨가면서 그 사람 있는 곳까지는 갔는데 도착과 동시에 그분의 팔이나 몸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저를 그냥 자꾸 물속으로 잡아 끌어들이면 누르면서 숨을 쉬려고 하시는 거예요. 와, 근데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눌러버리니까 올라올 수가 없죠. 그리고 그분의 손을 놓을 수가 없죠, 또. 끄집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으니까. 아, 야, 이래서 같이 빠져 죽는구나. 물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. 와, 이렇게 나도 같이 물에 빠져 죽는구나. 아, 이분이 계속 누르니까 저도 방법이 없더라고요. 일정 기간 두 사람이 그냥 물속에 잠겨서 쫙 그 회오리를 타고 계곡의 그 강한 물살을 타고 그냥 쭉쭉 떠내려 간 거예요. 떠내려 가면서 저도 막 물을 물속에서 먹고 이분도 물을 먹고 야, 이제 물속에서 제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아,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.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발로 그냥 세게 차서 밀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발로 양쪽 발로 수영장의 벽을 밀고 나가듯이 그냥 발로 세게 밀어버렸어요.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저쪽으로 밀려서 나가고 저는 그 사람을 미는 힘으로 반대로 밀려 나가버리고 아, 그 이후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물속에서 그냥 물 먹으면서 아, 이젠 죽었구나. 그러면서 그냥 둥둥 떠내려 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진짜. 조금 더 떠내려 가니까 발이 닿더라고요. 와. 자, 그래가지고 계곡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딱 봤는데 계곡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
그 사람하고 저하고 떠내려오면서 물살은 셌지만 거의 한 100m 이상을 떠내려간 것 같아요. 빠진 장소에서 둘이 같이. 그래서 거기서 발이 닿는 데까지 떠내려갔던 거예요. 정말 뭐 기적이었죠. 발이 안 닿는 곳이었으면 아마 둘 다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는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면 절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언제 들어가야 되냐? 일단은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밧줄이나 주부 같은 거를 끈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던져줘야 됩니다. 던져줘서 그 사람이 그걸 잡게 만들고 끌어내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, 두 번째 방법은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물살이 세니까 어느 정도 떠내려간다는 걸 가정해서, 그분이 떠내려오는 걸 가정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떠내려왔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방법. 쭉 손을 잡고 물속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사람이 몸에 끈을 묶는다든지 해서 끄집어내는 방법. 뭐 쉽지 않은 방법이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물에 들어가야 되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.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.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다리를 잡고 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. 그분 손에 잡혔다 하면은 둘 다 같이 물에 빠지는 겁니다. 엄청난 힘이 나오기 때문에,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구하러 간 사람을 진 누르면서 올라와서 숨을 쉬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 다리를 잡고 물 밖으로 끄집어 나오는 방법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물을 먹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오는 방법. 네,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실제 제가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. 자, 여러분들 수영을 가리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가리키다가 내가 가리키는 회원분이나 그 안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계신 분이 숨을 안 쉬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머릿속에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구나 한 번은 그런 상황이 꼭 일어납니다. 나한테는 그런 상황이 안 오겠지. 아닙니다. 분명히 찾아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. 내일 올 수도 있고,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,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,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, 5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영 강사님들이나 수영을 잘하시는 수영 동호인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